시겸 정량입니다. 은적정법과 염도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한 부분입니다. 실험 보고서 정리는 앞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실험실 안전 너무나 중요하다. 안전을 위해서 꼭 실험 안전은 미리 실험하기 전에 꼭 보고 들어가야 된다. 장담기입니다. 자, 어떻게 담았느냐? 자, 이 자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관련 책입니다. 산가요록입니다. 산가요록. 자, 이 산가요록이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아마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산가요록.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신 김용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을 이 세상에 알려지게 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합장법. 합장할 때 참기름 깻묵을 익혀 찧어서 두껍게 깔면 항아리 입구에 벌레가 없어진다 부터 시작해서 훈조 매주 3말, 소금 1말 기준으로 이렇게 장을 담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담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담아가지고 현재 담고 있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식염, 소금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식염 분석을 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우리가 하려는 은적정법, 정확하게는 염화이온 함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염도계 이용해서 전기전도도를 이용해서 염도계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염은 소듐 클로라이드, 나트륨과 클로라이드가 그러니까 은적정법으로 염화이온 양을 구하고 나머지 나트륨 분석은 이와 같이 AAS라는 기기를 이용을 해서 구하고 두 개 맞추면은 가장 정확한 식염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러는 걸 실험 보고서 서론에 언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적정 방법에도 우리가 쓰는 모아법이 있고 볼하드법, 파잔스법 이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각각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름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하려는 것은 모아법으로 실험을 하겠다. 모아법으로 실험을 해서 염도계와 같이 비교해서 데이터를 얻어보겠다. 자, 이 얘기입니다. 시료는 시판간장, 자, 시판간장, 그 다음 재래식 간장 두 가지 시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자, 실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회분 실험을 거쳐서 회화를 해서 하는 방법 아니고 직접 희석을 해서 시료 용액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회분을 구해서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회화법은 회화법과 가회화법, 나 직접법. 자, 직접법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다. 회화법을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직접법으로도 실험을 해도 된다라고 식품공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 식품공전에 회화법 그리고 이 직접법이 있는데 회화법이 원리가 뭐냐? 요 원리가 나와 있죠.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이 실험 과정이 전체 다 여기 원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험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하신 과정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분석 원리를 꼭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회화법, 수분 분석, 다 있습니다. 분석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에 여기서는 A 검체 채취량, B 적정에 소비된 0.02노말 질산은 양, 그 다음 팩타, 질산은 용액 팩타, 그리고 5.85 곱하면은 바로 퍼센트 값이 계산되는데, 자, 이 경우에 만약에 0.02노말 질산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액을 사용했다. 희석 배수가 또 달라진다. 이러면은 이식 사용 못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왜 이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식을 유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산될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간장의 경우에 만약에 회화법을 쓴다 그러면은 간장 속에 자, 식염 이외에 들어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하자. 수분 건조시키면서 제거됩니다.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간장 속에 포도당도 있을 거고 과당도 있을 것이고 당 종류도 있겠고 단백질 종류도 있고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식품들 타서 제거될 수 있는 회분 분석에서 태워서 제거되는 유기물질 다 태워서 제거하겠다. 근데 일단 건조시켜야 되는데 이 건조를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수욕상에서 정발 건조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건조시키는데 105도씨에 만약에 간장을 105도씨 오븐에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장 다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욕상에 정발 건조시키고 회화시키고 시료용액 만들어 가지고 언적정하면은 가장 깔끔하게 실험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만약에 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식염이 100% 남아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휘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회화법도 완벽한 법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항상 생각을 좀 하시고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 유도하는 것. 자, 간략식. 왜 이 간략식이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자, 식염 농도는 식염량을 시료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 농도입니다. 자, 식염량은 NVF 곱하기 희석 배수 하면 됩니다. NVF. 어디서 참 많이 우리가 지금 NVF 그러잖아. 그죠? 자, 이거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결과 자, 이렇게 된다. 간략식이 왜 5.85가 나왔느냐?
자, 이 식에서 나온 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희석 배수는 시료를 500ml 희석해서 그 중에 10ml를 취해서 실험을 했을 때 희석 배수 5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자, 계산식이 유도될 것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 실험한 결과를 자, 이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돗물 100ml 가지고 실험을 해보세요.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염화이온이 식염에서 유래되었는 양이다 그러면은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0.02노말 질산은 표준용액 5ml가 소비됐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은 5ml가 소비됐는데 수돗물 100ml 속에 자, 희석 배수는 100ml 다 했으니까 희석 배수는 1. 그리고 나서 NVF 곱하기 희석 배수 D 하고 계산을 한 결과 0.00585%가 됩니다. 이걸 ppm으로 나타내면은 1%가 10,000 ppm입니다. 10,000 ppm. 그래서 58.5 ppm입니다. 자, 은적정법으로 수돗물 속에 식염이 58.5 ppm, 0.00585%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염도계로서는 검출 불가입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미량시 염도계로는 검출 안 됩니다. 불가입니다. 그런데 이 은적정법으로 이렇게 0.00585%도 우리가 값을 구해내었다. 좋은 방법이죠. 분명히. 그 다음 두 번째 양조간장, 재래간장. 자, 양조간장 5ml, 재래간장 5ml를 우리가 부피와 무게를 구했습니다. 저울을 이용해서 5ml 양조간장 5.8425g이었습니다. 자, 구했습니다. 500ml로 희석해서 10ml 취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희석 배수 50입니다. 500 나누기 10ml 50. 자, 그리고 나서 질산은 표준용액 2번 실험을 했다. 자, 한 번 실험하니까 18.9ml 소비됐다. 두 번째 하니까 21.1ml. 두 번 실험했는데 데이터 값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런 데이터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이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식염량으로 22.1%, 24.7%다. 자, 어떤 것이 참값인지 잘 모르겠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염도계 두 종류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자, 이거 희석 시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5g, 5ml를 500ml로 희석했으니까 100배 희석됐습니다. 맞죠? 100배 희석이죠? 대표 100배 희석 맞아?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0.28% 곱하기 100 하니까 28%다. 카스 ATAC 염도계 28%, 카스 염도계 49%. 똑같은 시료인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엉터리인지, 둘 다 엉터리인지 모르죠. 은적정법 가지고 비교해도 너무나 엉터리 수치죠. 재래식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염도계를 믿을 수가 있을까? 식염 은적정법 값을 믿을 수가 있을까? 둘 다 못 믿은 엉터리 값이냐? 그러면 이게 엉터리 값이다라고 가정하면 진짜 참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진짜 참값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디지털 염도계, 당도계 뭐 이거 그냥 막 쓰면은 수치는 나와요. 그거 믿을 수가 있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뭐로 확인하냐? 정확히 한다면은 은적정법으로 일단 확인하세요. 자, 염도계별, 염도계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 원인이 뭘까? 우리가 실험을 잘못해서 이럴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걸, 자,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결과 및 고찰하시고 결론 맺으시고, 만약에 명확하게 우리가 참값을 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참값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많이 공부해야 되죠. 자, 이렇게 실험 보고서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두 번 실험으로 참값을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느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번 학기 남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해보니까 쉽지가 않죠.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나중에 연구소 이런 쪽에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남이 해주는 데이터 아니고 내가 진짜 참값을 구할 수가 있는 이 정도는 실력을 가지면은 금상첨화겠지. 그렇죠? 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